젊은 종교 지도자 여선생님과 활활 타오르는 분노를 안고 경찰서로 찾아왔습니다. 설교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남편을 빼앗은 여자 경찰관에게 따지러 온 것입니다. 반화한 복장 한복 또는 정장 뒤에는 방 전체를 뒤흔드는 용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에 주목하십시오. 그날 오후 대한민국의 대도시 서울 하늘 위로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었습니다. 도로는 차량과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시민들은 일상생활에 집중했습니다. 그 와중에 한 젊은 여성이 서울지방경찰청 본부를 향해 굳건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지우. 25세의 그녀는 단아하고 박식하며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의 얼굴에는 온화함 대신 깊은 상처로 뒤덮인 결의가 비쳤습니다. 그녀는 단색의 단아한 정장 또는 심플한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는 그녀의 단정한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소박한 의무 뒤에는 꺼지지 않는 불덩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우가 경찰서 현관으로 들어선 것은 종교 강연이나 설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녀는 상처, 분노, 그리고 자신이 겪은 배신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찢어졌지만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말로만 온화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배신당했지만 혼자 힘으로 맞서 싸우기로 선택한 아내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회색빛의 거대한 건물, 법 집행자들이 정의를 수호해야 할 본부를 똑바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그녀의 가정 파탄이 시작되었다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지만 결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문에서 주 출입구까지 걸어가는 동안 경비를 서던 몇몇 경찰관들이 그녀를 흘끗 보았습니다. 일부는 그녀를 알아보았고 일부는 그저 너무 진지해 보이는 젊은 여성으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지우의 날카로운 눈빛 뒤에 갚아야 할 앙심이 숨겨져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상하게 보일까봐 신경 쓰지 않았고 수십 명의 경찰관과 마주쳐야 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 자신의 남편을 훔쳐간 제복 입은 여인을 만나는 것뿐이었습니다. 지우는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경찰서는 보호자 없이 분노를 안고 찾아온 여성에게 친절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간청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따지러 책임을 물으러 온 것입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이수민 리수민. 오랫동안 몰래 그녀의 법적인 남편과 관계를 맺어온 여자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서 마당은 태양 때문에 뜨거웠을 뿐만 아니라 지우가 가져온 분노의 기운 때문에 더욱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면의 싸움이 이제 현실의 싸움으로 바뀔 참이었습니다. 경찰서 로비의 무질서. 지우가 경찰서 건물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녀가 발견한 것은 규율 잡힌 근무 분위기나 법 집행관들의 진지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느긋한 분위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마치 감독되지 않은 휴게실 같았습니다. 몇몇 경찰관들은 소파에 편히 앉아 있었고 일부는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린 채 기대어 있었습니다. 요란한 웃음소리가 방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마치 그들이 나라의 사법기관의 중심이 아니라 동네 커피숍에라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광경은 지우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상처와 정의에 대한 희망을 안고 온 여성에게는 역겨울 정도였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일어나서 그녀를 맞이하거나 심지어 이 젊은 여성이 무슨 일로 왔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외모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우아하고 단정했으며 얼굴에는 진지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그녀의 눈빛에 담긴 분노를 보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웃으며 잡담을 나누었고 때때로 저속한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지우는 잠시 문 근처에 서서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게으른 시선과 경멸하는 비웃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실망감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회가 보호를 찾아야 할 이 사무실은 나태함으로 가득 찬 공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방을 채우고 있는 책임감의 무뎌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수민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경찰관들이 안일함에 빠져 국민의 보호자라는 본연의 임무를 잇도록 허용한 체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꽉 움켜쥐고 당장 분노를 터뜨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가슴속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지만 지우는 이런 분위기에 쉽게 위축될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똑바로 섰고 모든 시선의 중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그들의 안락함을 방해하고 있음을 알았고 그것이 바로 그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를 기쁘게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갚아야 할 상처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 가득한 방 한가운데서 잠시 후 그들이 듣게 될 유일한 목소리는 배신당한 아내의 입에서 터져 나올 천둥 같은 진실의 목소리일 것입니다. 결투의 서막, 분노의 폭발. 지우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방 중앙으로 더 깊숙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최고조에 달한 분노 때문에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약간 가빴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하고 단호했습니다. 이수민이라는 여자 경찰관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녀가 우렁차게 말하자 몇몇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을 바람처럼 여기는 모든 사람을 꿰뚫을 듯이 날카로웠습니다. 수민이라는 이름은 오늘 당장 지체 없이 만나야 할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받은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누구도 일어나서 돕기는커녕 남자 경찰관들은 서로 쳐다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일부는 아예 크게 웃었습니다. 마치 지우의 질문이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저속한 농담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심지어 비웃는 듯이 말했습니다. 와, 여선생님. 진심이시네요. 라이벌 찾으러 오셨나 봐요? 그 말은 더 큰 폭소로 이어졌고 직무를 수행할 때 윤리와 예의를 지켜야 할 법 집행자들의 태도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지우는 멈춰 섰지만 망설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스리려 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폭풍이 몰아치며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성으로서 경시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아내로서 모욕당했습니다. 그녀는 명확성을 찾기 위해 물었지만 모욕과 저속한 농담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로 떨렸습니다. 이것은 수민에 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여성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그 조롱 속에서 지우는 더 크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을 갈랐고 통제력을 잃기 시작한 일고 웃음소리를 침묵시켰습니다.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이수민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청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정의를 수호해야 할 곳에서 벌어지는 저속한 놀이에 질린 사람이 내리는 명령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던 얼굴들이 경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여성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여성은 상처를 안고 왔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단맞은 후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끼기는커녕 경찰관들의 웃음은 더욱 커졌습니다. 마치 그들 앞에 서 있는 단정한 여성이 사무실의 지루함 속에서 새로운 오락거리라도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부적절한 말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여선생님 매운데요? 혹시 지금쯤 다자연의 폴리가미에 대해 설교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이들의 폭소와 함께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더욱 무례하게 휘파람을 불고 지우에게 윙크를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추파를 던지는 대상이 정의를 요구하는 아내이지 값싼 오락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 듯했습니다. 이러한 언어적 성희롱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국민을 보호해야 할 기관이 어떻게 정신적, 존엄성 모욕의 장소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지우는 뻣뻣하게 서서 숨을 멈추고 곧 터져나올 격렬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큰 질문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국가 공무원들의 진짜 모습인가? 그들이 여성, 종교 지도자, 상처받은 아내에게 보이는 존경의 형태가 이것인가? 그녀의 마음은 소용돌이쳤지만 그녀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싸워야 할 대상은 단 한 사람이 아니라 제복을 입은 배신자를 보호하는 체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골적인 희롱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지우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녀는 흔들릴 수 없는 벽처럼 방 한가운데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눈물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격렬하게 타오르는 분노의 불꽃으로 빛났습니다. 그녀는 경찰관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응시했고 몇몇은 결국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시선은 평범한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신당하고 경멸당하고 아무도 자신을 위해 나서주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한 여성의 시선이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거친 웃음은 말 없는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내부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분위기는 즉시 조용해졌습니다. 문 뒤에서 처음부터 기다리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수민이었습니다. 폭발, 머리채 잡기와 주먹. 27세의 여자 경찰관 수민은 아름다웠고 완전한 제복을 입은 채 자신감 있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방해의 소란을 보고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이 지호의 시선과 마주치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두 여성의 만남은 평범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대형 폭발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의 미모와 자신감으로 알려진 여자 경찰관 수민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우아한 발걸음으로 내부 사무실 문 뒤에서 나왔습니다. 27세. 그녀는 깨끗한 제복, 윤기 나는 구두, 깔끔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기관의 긍지를 상징하는 휘장들로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그녀는 중앙홀의 소란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의 시선은 곧바로 방중앙에 불타는 눈빛으로 서 있는 단정한 여성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민의 냉랭한 시선은 지호의 끓어오르는 분노와 마주쳤고 그 시선 속에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녀는 재빨리 수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상처 때문에 크고 떨리는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당신은 부끄러움도 모르는 여자예요. 당신이 내 가정을 파괴했고 내 남편을 빼앗았어요. 그녀가 방 전체에 울려 퍼지도록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전에 놀리던 경찰관들은 이제 뻣뻣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눈앞에서 그토록 격렬한 대면이 일어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호는 비난하는 것 이상을 했습니다. 그녀는 제복을 입은 이 여성이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수민은 잠시 놀랐지만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냉소적인 미소와 경멸적인 어조로 응수했습니다. 과장하지 마세요. 여선생님, 남편이 당신을 떠났다면 아마 지루했기 때문이겠죠. 그녀의 가벼운 발언은 지우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처럼 박혔습니다. 그 말은 총알보다 더 세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갑자기 조용해졌고 모두 다음 상황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수민은 턱을 치켜들고 서 있었습니다. 제복을 입었고 자신이 건드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이미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었습니다. 지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장 덤벼들지 않기 위해 자신을 억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감은 눈꺼풀 뒤로 그녀의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이 제복 입은 여자의 품에서 잠들어 있을 그 남자. 상처, 분노, 짓밟힌 명예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침묵하는 사법기관의 한가운데서 지호는 이 여자를 그냥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폭발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호의 분노는 억눌린 압력을 너무 오랫동안 견뎌온 산처럼 순식간에 터져나왔습니다. 경고 없이 그녀의 손은 수민의 머리채를 거칠고 세게 움켜쥐었고 수민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도록 있는 힘껏 당겼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었던 머리카락은 이제 배신으로 파괴된 아내의 소나기에 엉망으로 헝클어졌습니다. 날카로운 비명이 수민의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냉소적인 미소나 오만한 태도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고통의 비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말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지우의 가슴을 너무 깊이 뺀 상처에서 비롯된 폭발이었습니다. 수민의 몸은 그 잔인한 잡아당김 때문에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지우의 팔을 붙잡고 용서 없는 죽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지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가 보고 있는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상대방이 어떤 제복을 입고 있는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눈앞의 여성은 더 이상 경찰관도 법의 상징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가정을 파괴한 불륜녀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녀는 지우가 오랫동안 견뎌온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방은 이제 으스스한 침묵으로 변했습니다. 이전에 종교 지도자를 놀리고 비웃던 경찰관들은 이제 돌처럼 굳어 서 있었습니다. 그들 눈앞에서 그토록 격렬한 대면이 일어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무시했던 단아한 여성이 타오르는 불길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당황했지만 행동하기에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약하고 조용하며 무력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여성의 분노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현실은 그들을 뒤흔들었습니다.
지우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수민의 비명과 침묵하는 경찰관들 속에서 지우는 여전히 감정으로 몸을 떨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제복을 입은 여성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놓아줄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경고했고 억눌렀고 시간을 주었지만 이 모든 것은 조롱과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는 행동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세상은 침묵할지 몰라도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진실의 대가, 피 흘리는 입술, 더 이상 억제할 수 없는 감정의 경류로 몸을 떨면서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게 꿰뚫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렀던 고통이 이제 행동으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떨렸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있는 힘껏 손을 휘둘러 수민의 얼굴을 향해 정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퍽하는 강한 타격음이 방 전체에 울려 퍼지며 기운들었습니다. 그 충돌은 단순한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억눌렸던 분노가 이제 복수를 요구하는 하나의 주먹으로 폭발하는 충격파였습니다. 수민은 충격을 받았고 머리가 옆으로 젖혀지면서 균형을 잃었습니다. 즉시 그 타격으로 인해 터진 입술에서 신선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다가 바닥에 쓰러지며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의 오른손은 피가 묻은 입을 붙잡았고 왼손은 지친 몸을 지탱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지우를 향해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경멸했던 여성이 자신을 쓰러뜨릴 수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여자 경찰관으로서의 자존심이 동료들 앞에서 찢겨 나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조용히 상처받아온 아내의 분노에 의해 희생된 사람이었습니다. 방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들 주변의 경찰관들은 긴장된 얼굴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갈등이 소용돌이에 휩싸인 두 여성을 아무도 감히 떼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침묵하고 겁에 질리고 그리고 어쩌면 처음으로 수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우의 도착을 비웃은 것에 대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들 눈앞에서 성희롱이 일어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여성이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서 있는 반면 동료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우는 수민의 몸 위에 서서 감정 때문에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주먹을 쥐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자신이 방금 굴복시킨 여성을 눈 깜짝하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타격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명예는 저항 없이 짓밟힐 수 없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날 오랫동안 여성들에게 정의를 무시해온 기관의 상징 앞에서 지우는 침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님을 증명하며 서 있었습니다. 최후의 경고, 심판은 계속된다. 놀랍게도 그 타격만으로는 지우의 가슴을 태우는 불을 끄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여전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보복해야 할 상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녀 앞에서 수민은 피를 흘리는 입술로 신음하며 나약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우가 이 모든 시간 동안 느꼈던 파괴감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무력하다고 여겨졌던 느낌 말입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그녀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수민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움켜짐은 단순한 폭력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예를 짓밟힌 아내의 깊은 내면의 상처가 분출된 것이었습니다. 수민은 당황했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반사적으로 지우의 팔을 잡고 점점 강해지는 목 조르기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충분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몸의 모든 힘은 충격과 두려움으로 인해 빨려나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몸부림치고 발로 차고 핥히고 때리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지우의 힘은 근육이나 군사 훈련으로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 압력 속에서 수민은 목이 점점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소리는 막히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천천히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지더니 파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경찰관들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이 된 악몽에서 막 깨어난 듯이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망설였고 두려워했고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이 존경했던 여자 경찰관을 그들이 방금 놀렸던 여선생님이 제압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감히 지우를 직접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는 분노의 기운은 누구든 접근하기 전에 2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수민이 그 목 조르기 속에서 점점 나약해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여전히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민이 뒤에서 칼에 찔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느끼기를 바랐습니다. 오기조유는 고통뿐만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까지도 말입니다. 그녀는 수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눈물이 고이고 공포에 질린 눈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받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아야 해. 지우는 계속 압박했지만 결국 그녀는 이것이 계속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여전히 끓어오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양심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녀는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경고를 남겼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는 관중으로 서 있었던 방 안의 경찰관들은 마침내 나태함에서 깨어났습니다. 수민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목 조르기 속에서 몸이 나약해지자 그들의 직업적 본능이 강제로 깨어났습니다. 일부는 즉시 다가갔고 다른 일부는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놔, 당장 놔. 그러나 지우는 즉시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자신이 조르고 있는 여성의 얼굴을 날카롭게 응시했습니다. 마치 그 고통이 수민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2명의 남자 경찰관이 강제로 그녀의 몸을 잡아당겼을 때 비로소 그 소나기가 서서히 풀렸습니다. 수민은 심하게 기침하며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사람처럼 가쁘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입술은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었고 숨결은 가빴습니다. 한 여자 경찰관이 즉시 쪼그려 앉아 수민의 몸을 지탱하며 물을 주고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2명의 경찰관이 여전히 지우를 긴장감 속에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분노가 다시 폭발할까봐 염려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종교 지도자는 이제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슴은 빠르게 오르내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자신이 방금 굴복시킨 상대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내면의 상처 절반을 해소했습니다. 짓밟힌 정의에 대한 침묵의 승리. 이전의 웃음과 저속한 농담으로 가득 찼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긴장된 침묵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소도 휘파람도 경멸적인 말도 없었습니다. 모든 시선은 이제 지우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들이 약하다고 여겼던 여성은 이제 육체적으로는 굴복당했지만 도덕적으로는 승리한 인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방금 목격한 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오랫동안 무시되어 온 아내의 상처가 폭발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고통을 비웃었던 그들에게 가해진 강력한 일격이었습니다. 심지어 발소리조차 그 방에서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서로를 긴장된 얼굴로 쳐다보았고 그들이 가장 강력하다고 느꼈던 그들의 사무실이 그들 동료 중 한 명에 대한 심판의 장으로 변했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단정한 복장을 한 지우는 이제 약간 구겨졌지만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서 있었습니다. 눈물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단지 침묵만이 있었고 그날의 침묵은 그 어떤 큰 목소리보다도 더 울림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여전히 거친 호흡과 감정 폭발로 가슴이 오르내리는 가운데 지우는 얼어붙은 방 한가운데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싸움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용기의 불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손을 들어 수민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단순한 동작은 문자 그대로의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 손가락의 방향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의 몸짓이 아니라 지우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계속될 것이며 웃음과 희롱이 가득한 이 방이 아니라 법정에서 계속될 것이라는 상징이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단호하고 우렁차게 얼어붙었던 공기를 갈랐습니다. 당신을 법정에 세울 겁니다. 난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그 문장은 헛된 위협도 일시적인 감정의 엄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압받다가 마침내 일어선 아내의 맹세였습니다. 수미는 앉은 채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신체적 공격에서 회복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의 자존심에 더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그녀는 졌습니다. 법이나 기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불의에 맞서 자신의 손으로 싸우기로 선택한 한 여성의 용기에 의해서 말입니다. 방 전체는 여전히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이전에 조롱하고 놀리고 심지어 비웃었던 경찰관들은 이제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수민을 변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지우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은 경시되던 여성에게서 온 진실의 침묵으로 억압하던 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실이 지지없이 홀로 서 있지만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추가적인 말 없이 지우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확고했습니다. 비록 그녀의 몸은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지쳐 있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경찰관들을 지나쳤습니다. 지울 수 없는 존엄의 흔적을 남기면서 말입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낮의 빛이 다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둘씩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단지 아내가 불륜녀에게 따지러 온 것이 아니라 경시당했던 여성, 종교 지도자가 일어서서 맞섰고 목격한 모든 사람의 가슴을 뒤흔드는 침묵을 남기고 경찰서를 떠났기 때문입니다.